템파베이의 팀 총 연봉은 2019년에는 리그에서 꼴찌, 그리고 2020 시즌에서는 뒤에서 4등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템파베이와 비슷한 팀 연봉을 기록했던 볼티모어, 마이애미, 그리고 피츠버그는 각 108패, 105패, 그리고 93패를 기록했습니다. 템파베이는 리그 총 연봉 순위 5위 안에 항상 드는 보스턴과 양키즈가 있는 디비전에서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고 2020 시즌에는 월드 시리즈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 템파베이는 전력 강화가 아닌 비싼 선수 팔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팀이기 때문이고 가난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NHL에서 오타와 시네터스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중간에 중단된 2005 시즌을 제외하고는 11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매각설이 나왔고 2007년에는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했음에도 시즌이 끝나자마자 매각설이 나와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오타와의 문제도 아무리 플레이오프에 계속해서 진출해도 인기 없는 팀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월드 시리즈 진출이라는 성공의 여운을 누릴 겨를도 없이 템파베이 관계자들은 시즌이 끝나자마자 지난해에 이어서 몬트리올과의 구장 공유 혹은 이전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으며 최근 구단주 스튜어드 스턴버그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트로피카나 필드와의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구장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안도 받지 못했으며 구단에서는 몬트리올 구장 사용만이 가장 현실성 높은 계획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왜 템파베이는 인기가 없는가에 대한 제 나름의 분석입니다. Our idea for Tampa Bay and Montreal, there I said it, to share the raise. This is about Tampa Bay keeping its hometown team and Montreal having one as well. 첫 번째 이유는 플로리다가 스프링 트레이닝의 성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템파 생활권에는 4팀의 스프링 트레이닝 장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뉴욕 양키즈의 조지 스타인브레이너 스타디움은 템파베이 시내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템파베이의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에 가기 위해서는 템파베이에서 약 30분가량 차를 타고 세인피터스버그라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트로피카나 필드에 가는 길이 더 멉니다. 템파베이에서 트로피카나 필드로 가는 거리와 비슷한 거리에 디트로이트의 스프링 트레이닝 장소인 퍼블릭스 필드가 있으며 템파베이 생활권인 더니든과 스프링 워터에는 토론토와 필라델피아의 스프링 트레이닝 장소가 있습니다. 롯데의 성민규 단장이 한 말 가운데 내 월급을 누가 주는지 알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니든에 갔을 때 이 말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더니든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블루제이스의 마이너리그 팀인 더니든 블루제이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제가 밥을 먹은 식당의 종업원은 2월과 3월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은 이곳의 자영업자들에게 1년 중 가장 큰 대목 중 하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더니든의 TD 볼파크는 주차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주택이나 상점의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며 시합 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주차 호객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더니든 시민들에게는 템파베이 레이스보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심적으로도 그리고 은행 통장으로도 훨씬 가까운 존재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템파베이는 태생부터 연고지 팬을 모으기가 정말 힘든 환경에서 시작한 팀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와 스프링 트레이닝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이라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템파베이가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스프링 트레이닝의 성지이기 때문에 연고지 팬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캡터스 리그가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연고지인 피닉스 역시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캡터스 리그의 많은 팀들의 구장이 있는 피닉스가 연고지인 애리조나는 템파베이만큼 비인기 구단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템파베이와 애리조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조사한 자료와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템파베이에는 애리조나에 없는 두 가지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 가지는 은퇴한 사람들과 캐네디언들입니다. 템파베이 지역의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8.2%로 이는 미국의 도시들 중 가장 높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입니다. 물론 단순히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템파베이의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템파 출신이 아닌 은퇴한 뒤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북부 플로리다로 옮겨온 이들이란 점입니다. 템파베이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체 5곳 중 3곳이 병원이거나 헬스케어 시스템 혹은 병원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은퇴한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정착지인 만큼
건강 관련 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새롭게 야구 팬으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야구 팬이라 하더라도 이미 다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좋아해온 팀이 있는 팬을 노년에 갑자기 템파의 팬으로 만드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스프링 트레이닝을 기다렸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내려오면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그 팀을 따라다니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는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뉘며 남부 플로리다에 캐리비안 국가들에서 이주해온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 비해서 북부 플로리다는 은퇴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기를 위해서 히스패닉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는 마이애미와 같은 마케팅이 템파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몇십 년간 응원해온 팀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 걸까요? 템파베이의 두 번째 딜레마는 바로 스노우버드라 불리는 캐네디언들입니다. 스노우버드는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미국 남부나 캐리비안에서 겨울을 보내는 캐네디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면서 만나본 캐네디언들은 집이 생기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대부분 겨울에 지낼 곳을 플로리다 북부나 캐리비안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는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의 기준이며 알버타나 BC에 사시는 분들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실지도 모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캐네디언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서 겨울 동안 플로리다를 짧게 혹은 길게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겨울을 피해서 플로리다에 내려온 캐네디언들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따뜻하다고 소고기를 사 먹겠죠. 농담이었습니다. 캐네디언들이 사랑하는 아이스하키를 보러 갈 것입니다. 템파베이의 NHL 팀인 템파베이 라이트닝은 2013년 후에 계속해서 레이스보다 더 많은 평균 관중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의 수용 인원은 43,000명이며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홈구장인 아말리 아레나의 수용 인원은 19,000명입니다. 이렇게 수용 가능 관중 차이에도 불구하고 2019 시즌 기준 템파베이 레이스는 평균 14,700명의 관중을 동원했고 템파베이 라이트닝은 18,900명의 평균 관중을 동원했습니다. 템파베이 지역에서 야구보다 아이스하키의 인기가 더 높으며 라이트닝이 1992년 리그에 참가한 뒤로 두 번의 우승을 한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TMI를 조금 더 드리면 NHL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도시들 중 미국 동북부를 제외한 다른 곳에 위치한 도시들은 모두 겨울 내내 캐네디안의 방문이 잦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스베가스, 피닉스, 댈라스, 템파베이, 마이애미와 같은 도시들은 추운 겨울을 피해서 캐나다의 스노우버드들이 자주 내려가는 도시들입니다. 토론토 랩터스가 이번 시즌을 토론토에서 치를 수 없게 되자 여러 도시들이 랩터스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랩터스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홈구장인 아말리 아레나를 선택한 것도 템파 지역이 많은 캐네디언들이 겨울을 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템파베이가 트로피카나 필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 2027 시즌까지입니다. 템파베이는 그 전까지 템파베이 지역에서 구단의 인기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유일한 선택지라는 몬트리올과 합의에 성공하고 메이저리그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시빌, 포틀랜드, 라스베가스와 같은 메이저리그 유치를 원하는 제3의 도시가 템파베이를 유치하는데 성공할까요? 매년 궁핍한 살림에도 좋은 성적을 내는 템파베이가 인기 구단이 되어서 자체 생산 선수들이 FA 신분이 되었을 때 자신있게 재계약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